네, 안녕하십니까. 새로 산 마이크랑 함께 오늘 다시 인사드리는 디네서입니다. 오늘은 피자 얘기와 그죠? 마이크 자랑도 할 겸 피자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새로운 피자 랭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탑 이제 그죠? 월드 아티전 피자 체인이라는 세계의 이제 분점을 가지고 있는 피자에리아에 대한 세계 랭킹을 새로 매겨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1위 같은 경우는 그로소 나폴레타노라고 해서 여기는 스페인에 있는 피자리아 이제 체인인데 사실 1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흥미롭지 않고요. 우리 이제 뒷 랭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 피자 나폴레타나라는 주제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피자 나폴레타나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이 가스트로노믹한 그 업계에서 큰 인기와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피자 나폴레타나라는 음식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플랫브레드고, 그죠? 두 번째 사워도우라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제빵이라는 측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피자 업계 자체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업계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좀 증표 중에 하나가 가장 최근에 출판이 된 이제 모더니스트 퀴즈 시리즈가, 그죠? 모더니스트 피자가 브레드의 다음판으로 나왔다라는 게, 피자도 빵의 일종인데 피자 특별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만큼 피자의 어떤 기술적인 다양성과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랭킹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피카를 눌러서 간단하게 뭐 살펴보자면, 사실 50곳의 이 체인 중에서 여러분이 들어볼 만한 곳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고, 그죠?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 전개하고 있는 체인도 아마 제가 대충 살펴봤을 때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유럽 아니면 이탈리아, 미국 지역 정도에서 뭐 영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재밌는 것이냐고 하면은, 10위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블로그에 리뷰를 썼던 거죠. 프랑스에 있는 페페죠. 그죠? 페페 파리스라는 이름은 원래 세계 챔피언을 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물론 세계 챔피언이 유럽 챔피언이고 아마 세계 랭킹에서는 이제 한 자릿수 안에 들어왔던 뭐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만, 이제 분점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개인 가게 랭킹에 들어가지 않고 체인 랭킹으로 이사를 온 이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파리에서 이제 나폴리 피자를 좀 선구적으로 알린 빅마마 그룹이 또 보이고요. 이제 다미켈레가 있는데, 이 다미켈레가 사실 1등보다 훨씬 좀 눈에 띄는 수상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미켈레가 왜 눈에 띄냐라고 하면, 시간이 좀 역사가 오래된 피자리아인데요. 사실 이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역사적인 피자리아들을 그동안 굉장히 무시해왔습니다. 무시했던 게 뭐 깔봤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수상의 어떤 기준을 좀 다르게 설정한 거죠. 그동안 뭐 한국 사람들이 그냥 나폴리 피자 검색해서 가는 그런 이른바 관광식당, 좋게 말하면 역사적인, 그죠? 뭐 이제는 맛 그런 것보다도 그 존재 자체가 좀 역사적이고 의미가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것이고 일상 요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미켈레가 무려 랭킹 2위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피자 업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 가이드가 인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다미켈레가 중요한 지점은, 물론 일반적인 그런 피자도 하지만은 이제 슈퍼 트레디셔널 스타일 루오타디까로, 그죠? 이 마차바키 스타일 피자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차바키 스타일 피자가 뭐냐면은, 당연히 또 준비를 했죠. 마차바키 스타일 피자가 여기 사진을 쭉 보시면, 이게 오른쪽이 일반적인 나폴리, 그죠? 피자 나폴레타나고요. 왼쪽이 마차바키 스타일의 피자입니다. 마차바키 스타일 피자인데 보시면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일단 피자의 뭐, 그죠? 가장 뭐 나폴리 피자 핵심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그 꼬른 있죠. 네, 그죠? 피자 손잡이가 이게 좀 거의 얇았습니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렇게 좀 끝으로 더 밀어서, 그러니까 좁게 형성한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만큼 피자가 많이 넓어지고 얇아졌죠. 그죠? 그렇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 스타일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최근에 이제 피자 유행이 까노또, 그죠? 까노또라고 부르는 그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성형을 해서 굉장히 부풀어오르는 스타일의 피자 유행하면서 이제 멸시를 받고, 이제 좀 오래된, 그죠? 나쁘게 말하면 뭐 퇴물 스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2022년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 로따디 까로 스타일이 다시 좀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측면, 뭐 기술적인 뭐 변화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피자를 다시 좀 재밌게 만들어 보자 하는 시도가 조금 성공을 한 것이죠. 이제 뭐 나폴리 사투리는 그쪽 로따의 까레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나폴리 사투리는 제가 자신이 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피자의 업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막 그냥 뭐 카노토가 뭐 이제는 최고고 이걸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유 없이 그냥 카노토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제는 카노토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피자의 다양성, 그러니까 사실 뭐 전통 근본으로 회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뭐 너무 오버하는 거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단 까노토의 만능주의가 조금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까노토도 좋은 카노토여야 되는 거지 카노토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노토가 뭐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올해 수상했던 그죠 기존의 원래 탑 피자인데요. 이제 공동 1등 두 곳이 다 이제 디에고 비탈리노와 이제 프란체스코 마르투치 두 사람이 다 그 카노토라는 피자를 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거를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에 준비를 했죠, 그죠? 디에고 비탈리노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 사진이 있는지를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 조금 점잖게 나와 있는 이제 어쨌든 공식 사진인데 보시면은 아까랑 봤을 때 뭐냐면은 이제 꼬리니존의 부위가 굉장히 이제 넓고 그죠? 이제 일단 그 직경 자체가 크다는 그쪽이 이제 많이 그죠? 할당이 된다는 느낌이고 많이 부풀어 올라 있죠. 이 부풀어 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풀어 오르는 게 그쪽으로 가스가 들어가게 여기 이제 옆에 영상을 보시면 훨씬 좀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잠시 이렇게 화덕대면서 굽는 장면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제일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뭐 밀가루도 사실 이 전용 밀가루가 지금 그 밀가루 회사들이 낼 정도로 밀가루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반죽할 때도 다르고 뭐 이제 발효할 때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반죽만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토핑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전통적이지 않은 그죠? 피자 토핑들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 이런 그 핵심입니다. 이런 분야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좀 이런 스타일의 그 좀 현대적 피자? 현대라고 말하기에도 사실 뭐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유행은 젊은 피자의 느낌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게 이제 모르타델라와 피스타치오인데 이 레시피 자체가 굉장히 이런 피자의 새로운 운동에 의해서 탄생을 한 피자고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자라는 거는 사실 피자라고 부를 때 나폴레 타나라는 말이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나폴리를 상징하는 음식이잖아요. 나폴리의 어떤 전통 재료만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 모르타델라 피스타치오라는 음식을 여러분 생각했을 때 피스타치오는 어디가 유명합니까? 시칠리아가 유명하죠. 시칠리아는 나폴리가 아닙니다. 그죠? 문화가 달라요. 물론 뭐 가깝기는 하지만 시칠리아가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모르타델라는 또 어디가 유명합니까? 모르타델라는 파르마 그죠? 북부의 햄이죠. 물론 뭐 거기에서만 생산하는 거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나폴리 외 지역의 토핑만 사용해서 만든 피자라는 점이 이 레시피를 보시면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자의 레시피 보면 딱 떠오르는 거는 더 이상 나폴리 전통 지역 재료, 전통에 묶이지 않는 피자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피자 비앙카에서 이 모르타델라의 피스타치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피자를 만들면서 당연히 그런 반죽에 대한 전통에서도 좀 벗어나는 그런 피자가 이제 그동안 이 카노토라는 스타일로 대변이 되고 있었다. 뭐 이거 같은 것도 이 피자 프리타 그죠?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죠. 감이 튀겨? 이렇게 얘기할 나폴리 할아버지들도 아직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랭킹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스타일의 피자가나 아니면 더 급진적인 그죠? 이른바 이제 피자 구르메를 만드는 이띠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나폴리 피자라는 건 의외로 나폴리 게임에서는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2위인 우나 피자 같은 경우도 이제 네오나폴리탄이라 불리는 이제 미국식 나폴리탄 피자를 하는 곳이고 뭐 피자바 그죠? 도쿄에 있는 이제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의 38번가 피자바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여기도 여전히 이제 피자 오마카세라고 해서 좀 실험적인 피자를 만드는 곳에 가깝고요.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이 리스트가 전통적인 피제리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그 주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비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블로그에 리뷰를 올린 적이 있죠. 라짜는 제가 블로그에 책 리뷰를 올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또 언급했던 곳은 이제 리발타가 그나마 이제 뉴욕에 있는 것 중에는 좀 전통 방식의 피제리아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제리아 비앙코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앙코랑 라노티지아는 좀 그죠? 공로상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그냥 피자 업계에서 뺄 수 없기 때문에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이제 라노티지아의 이제 엔초코치아, 이 사진 보시면 엔초코치아인데, 엔초코치아는 이 피자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자라는 게 그동안은 관습으로 만들다가 이 원리를 밝혀내고, 그러니까 나폴리 대학교의 팀과 함께 이제 원리를 밝혀내고, 그 레시피를 이제 기록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냥 이제 가장 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라노티치의 피자가 지금도 최고인가라고 하면은 뭐 최고 피자를
물론 내는데 이제 가장 뭔가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피자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노티자에 영향이 남아있는 피자를 우리가 먹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비앙코도 마찬가지죠. 비앙코는 여러분 넷플릭스 다큐에도 나오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비앙코도 미국에서 이제 어떤 한 명의, 그죠? 괴짜, 그죠? 어떤 한 명의 천재 아니면 괴짜가 피자에 대해 드리는 노력이라는 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전설적인 피제리아들이지만, 이제는 그 영향들이 이런 젊은, 그죠? 물론 이제 마라투치 얼굴을 보고 과연 이것이 젊은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지만, 아까 밑에 계신 분들보단 젊지 않습니까? 그죠? 젊은 피자이올로들에 의해서 계승이 이제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이제 카를로스 사마르코가 이제 블로그에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마르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피자 손잡이가 굉장히 그죠? 눈에 띄죠? 이런 이제 피자 스타일이 이제 사마르코 같은 이런 피자 스타일들이 그동안은 좀 유행을 많이 했어. 유행을 많이 하고 주목도 많이 받고 확실히 먹어보면 또 좋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는데, 이런 문화를 이제 누가 바꿨냐라고 하면 의외로 이 37등에 있는 이 모자 컨셉을 잡고 있는, 그죠? 리오넬로가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살바토레 리오넬로라고 해서, 역시 원래 리오넬로도 이 꼬르니쪼네, 그죠?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이 젊은 피자이올로가 꼬르니쪼네를 이용해서 사실 처음 유명세를 얻었다가, 그 틱톡 챌린지 같은 거죠. 2022년에 틱톡에서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마차바퀴 피자를 만드는 걸 보여주면서 큰 유명세를 얻었어요. 굉장히 큰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카노토와 그 이제 마차바퀴의 어떤 전환을 이제 본의 아니게 또는 이제 본이 따라서, 그죠? 이끌게 된 그런 플레이어가 됐는데요. 이제 리오넬로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카노토는 오히려 이제 피자가 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손잡이가 크게 부풀어 올라 가운데가 좁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넓게 피는 피자가 여러분 토핑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근데 더 저렴하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피자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도발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어떤 피자 업계에 좀 논란을 다시 부추긴 거죠. 우리가 그동안 카노토를 추정해온 것들이 또 이제 하나의 또 다시 그런 좀 관은 경향성을 굳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다시 스스로 반동을 일으킴으로써 지금 피자 업계는 이제 카노토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전통 방식의 납작 피자, 그죠? 넓적한 피자도 이제 다시 씬에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트레디셔널 STG 나폴레타나도 이제 그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그 둘 사이에서, 그죠? 우리의 일상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피자 업계가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카노토가 유명했던 거 맞아요. 2017년쯤부터 해서 카노토가 한 2020년, 21년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카노토가 최고다, 아니면 카노토를 하면 좋은 피제리아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도 서울, 대구 몇몇 곳에 카노토를 하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이 그곳들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곳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도 했고, 이제 몇몇 곳들은 가보고, 이거는 내가 굳이 껴서, 그죠? 또 그 피자집 팬들이랑 이제 옛날에는 제가 좀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인스타 익명 DM을 이렇게 몇 번 받아보니까, 머리가 좀 띵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공중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 한국에서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있다, 그죠? 왜, 그죠? 별점 5점 남기고 그냥, 아니면 맛없으면 별점 안 남기느냐. 1점을 남기면 가게 사장님이 아니라 더 많은 적을 상대해야 될 수 있어요. 가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안 한 것들도 좀 많이 있는데,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과연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이탈리아에서 이 카노토 유행한다고 하니까 따라해보고 이런 것들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피자 같은 경우 저는 피자 메이킹 같은 포럼 굉장히 자주 봅니다.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해본다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좋은 건데, 과연 우리가 그걸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월드 랭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까 피자바를 다뤘으니까 이게 아시아 지역 랭킹이 아마 따로 있는데, 아시아 퍼시픽 랭킹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세계에서도 수익권을 다투고 있는 거죠. 만다린 오리엔탈 도쿄의 38번가 피자바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 그죠? 2위에 이제 사실 피제리아 페페 나폴리 스타카만 하더라도 한국의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왜냐면은 나폴리에 가서 그러니까 이 나폴리 피자를 도쿄에서 먹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살바토레 쿠오모 같이 이렇게 잘 보이는 체인은 많이들 가시는데, 오히려 이 이탈리아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도쿄라는 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가게를 찾아가는 분들은 잘 없다. 근데 나폴리 스타카원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PST, 그죠? 이제 타마키에 이제 PST도 있고요. 뭐 피자 스트라다도 있고요. 그죠? 이외에도 도쿄 피제리아가 이제 세이린칸 제 블로그에 리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본 피제리아들이 이 랭킹에서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뭐 일본 피제리아들이 막 압도적이다, 막뭐 무시무시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좀 현지 씬과 이제 교류가 많은 그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니까. 이게 사실 랭킹이 뭘 알아야 평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좋은 피제리아가 있다고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랭킹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알려진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제 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둘 다 있는 것이죠. 그죠? 미디어와 접촉을 하고, 뭐, 사람들과 이렇게 좀 교류를 하고 한다는 게, 그죠? 소셜라이즈를 한다는 게, 요리사한테 물론 뭐,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것이 옳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쿄라는 도시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죠? 바이럴해지고, 그런 좀, 스타일, 나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쿄에서 이런 아시아 지역에 유명한 피자리아 많다라는 게 반드시 나폴리랑 비슷한 피자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쿄는 도쿄만의 피자 씬이 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왜냐면 사보이 같은 플레이어, 그리고 이제 세이링카 뭐 이런 몇몇 곳들이 만든 이제 꾸려낸 씬이 또 따로 있고, 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고 그런 거기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런 피자 씬이라는 게 조금 다양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피자 씬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일산에 있는 그저 피제리아가 뭐 카프토컵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만, 사실 이 50탑 피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카프토컵이 조금 애매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프토컵 우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여러분 당연히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죠? 이국 땅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알바투어르 쿠오모 직원들도 사실 카프토컵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회는, 왜냐면 한 번 우승하면은 다시 출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출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대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은 하지 않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물갈이가 되는, 물론 그만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리고 카프토컵 같은 경우는 좀 씬을 이끌어가는, 사실 피제리아를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뭐 페페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페페는 이탈리아가 아닌 지역에서 피제리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나가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폴리 사람들은 사실 대회에 많이 나가지 않죠. 뭐 대회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제가 자꾸 이게 말이 수비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조금만 공격적으로 말하면 조금, 그죠? 이게 좀 굉장히 공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랭킹뿐만 아니라 좀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의 피자 씬은 저는 항상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사실 피자에 가지고 있는 관심을 생각하면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떤 점이 잘 돼 있냐면은 저렴하고, 생각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재료를 다 거의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제가 타지를 가도 걱정하지 않고 피자를 약간 맥도날드, 롯데리아 가듯이 피자 나폴레탄을 먹을 수 있다. 어딜 가도 셰프스 푸드에서 쫙 세팅해놓은 그 재료로 비슷한 거의 느낌의 피자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그만큼 오히려 멀리 있는 어디를 일부러 가야겠다라는 피제리아를 솔직히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서울에, 또 서울뿐만 아니라, 그죠? 뭐 대구, 일산 다 해서 약간 좀 뭐 장점이자 단점, 뭐 물론 뭐 사람들 따라서는 아니야 나는, 그죠? 포폴로는 뭐 특별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뭐 어디는 특별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런 좀 세계적인 씬에서 바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서울에 와서 와 나폴리랑 똑같네, 이런 반응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한국이 이탈리아 이민자가 엄청 많은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서울이라는 환경에서는 그 좀 다른 방향을, 그죠? 뭐 일본이나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이런 중국이나 뭐 호주 이런 곳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만의 방향을 가진, 그리고 우리만의 방향 중에서도 바로 내 가게만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는 그런 피자리아를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랭킹에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관심을 안 두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 이 50곳 중에 한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 스파카나폴리가 딱 한 군데예요. 스파카나폴리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죠, 역사와 유서가 깊은, 그죠, 피제리아죠. 홍대에 있는 스파카나폴리 한 군데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탑 피제리아인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해주면 사실 다른 데도 뽑아줘야지 탑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하나만 검사하고 한 개 중에 1등이라고 하면은 조금 우습잖아요. 다른 것들도 우리 주목을 많이 해주면 좋을 텐데, 이제 이영우 피자이올로의 지금 스파카나폴리만 이제 랭킹에는 등재가 돼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스파카 나폴리 이외의 피자리아를 이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물론 제가 뭐 이곳의 피자 어떠다 저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저기가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도 검토해볼 만한 그런 이제 비등비등한 피자리아가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이제 조금 그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뭐 아쉬운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그죠? 탑 피자 에디지온의 이제 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뭐 목소리가 오늘 조금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동영상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생기면은 또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계시고 또 맛있는 식사하시고 그죠? 생각이 나신다면 뭐 이번 주말에는 피자 한 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